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염혜석 회계사입니다. 건강한 추석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푹 쉬었는데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법원은 고사하고 경찰서 한번 안 가고 살아가는데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저 같은 장사미사들은 검찰을 평생 만나볼까 말까 한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언젠간 한번 법원에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들로 인해서 누구나 한 번쯤 송사에 휘말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주택을 취득했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청구권에 따라 전세를 연장해줘야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림으로써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실거주 목적인 분들이 너무 과도한 피해를 본다는 비판 때문에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이 임대차 보호법을 또 한 번 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밀려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가게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해도 임대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얼마나 낮춰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고 나흘 만에 부산타워 현 두타몰 입주 상인회에서 두타몰을 상대로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상인들은 월 매출이 200만원인데 월세는 1000만원이라며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타몰 측 입장은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10에서 30% 감액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거나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매월 따박따박 나가는 월세가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월세가 밀릴 경우에 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를 못 낼 것이고, 그렇다면 은행은 그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넘길 겁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잘못하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날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가게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이런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상법에서는 다중대표 소송제도라는 걸 도입하겠다고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모회사 지분 0.01%를 갖고 있는 소수주주가 그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모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데,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회사의 대주주가 그 어떤 특정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모회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 자회사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회사 지분 0.01%를 갖고 있는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이 사모펀드 같은 외부 세력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분 0.01%만 소유한다면 회사 전체를 소송으로 흔들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취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소송 때문에 본래의 영업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그 피해가 결국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법들이 21대 국회에 통과됐거나 통과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한다는 그 입법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너무 한쪽만 보호하고 다른 쪽은 부담만 지운다면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도 반드시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보더라도 시장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변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을 검색해보니까 많아야 한두 건, 두세 건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기존 임차인들은 보호가 되겠지만 신혼부부 같은 새로운 임차인들, 계약이 끝나서 어딘가에 이사가야 될 그런 분들은 이 법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신규 임차인들은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세 끼인 매물은 사기도 쉽지 않고, 월세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월세만큼 아까운 돈도 없습니다. 분양시장에는 사람이 몰리고 그 경쟁률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초안지를 보면 한나라 유방이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으로 입성을 합니다. 국가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진 진나라는 그 법이 많기도 하고 가혹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유방은 약법 3장을 약속했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하며, 남의 재물을 훔친 자는 그 정도에 따라 벌한다. 이 3가지 법만 남기고 그 밖의 법은 모두 폐기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고, 한때 건달이었던 유방은 훗날 항우를 무찔러서 중국을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과연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법들이 우리 생활을 나아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고소 고발만 부추기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스형, 세상은 왜 이래?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